그 우리 딸이 음. 그 예전에 그것도 되게 오래전 일이야. 트와이스 응원봉을 탄핵봉이 있어, 그래서 너도? 사더라고. 그래갖고 응. 그때는 그 이제 뭐 애가 산다니까 지 용돈으로 응.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야, 5만 원쯤 한대 그 당시에도. 응. 그치, 요즘도 5만 원 넘어. 그쵸. 뭐 저렇게 용돈을 한심한데 쓰냐. 그치. 그때 비웃었거든. 야, 그게 지금 빛을 발하네.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자기 딸 키우는 집들에 다 하나씩 있을 거야. 야, 우리 집은 2개가 있더라고. 이게 웃겨. 우리- 막 키면은 색깔이 하나가 아니고 모드가 여러 개 있어. 막 파티 모드도 있고 촛불 모드도 있어. 신기하더라고. 5만 원 할 만하더라고 그거. 그게 심지어 그 블루투스인가? 와이파이인가 잘 모르겠는데 연결이 돼서 공연장에 가면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 그 진짜로? 그래서 응원봉을 들고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색깔 껐다 켰다 이거를 중앙에서 조정하거든? 와, 어마어마하겠지, 그림이. 대한민국 진짜 열나 아름답다 진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 기획사들 모여갖고 저 여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통일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장관이겠다. 드론 조종하듯이. 그러니까 야. 어. 시작합시다. 네네. 안녕하세요. 이한배 경제숙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주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진행자님께서 안녕하지는 않고요 라고 답을 했던데 이번 주는 안녕하시죠? 예, 뭐 이번 주는 안녕합니다. 오늘은 14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인데요. 네. 있었던 국회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예정이시겠죠? 네. 우선 공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 월요일 8시에 업로드 됐죠. 그 방송을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들으신 분들은 방송을 좀 편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방송에 광고가 안 붙었거든요. 네. 네. 이유가 지난주 방송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과도한 욕설로 수익 창출 금지 콘텐츠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 네. 욕쟁이 기자님. 예. 그러다가 오후 3시쯤 풀렸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유튜브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면 거참 해학을 모르시네 이렇게 투덜댔을 테지만 알고리즘이 보기에도 충분히 과도한 욕설 컨텐츠였어요. 윤석열 이 씨발놈이 국민 면전에 씨발놈이 네. 제가 세보니까 약 45초 동안 씨발놈이가 20번을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지정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고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당분간은 시발놈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자체 삐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곰곰이 PD님이 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재선에서 삐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이 삐가 이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 자리에 지난주에 썼던 시발놈을 넣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14일 오후 5시경에 국회에서 윤석열 이 B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나머지는 무효로 가결됐습니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입니다. 또 일사불란하게, 현명하게, 강건하게 대처해준 야당 국회의원들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12일 대통령 담화? 개소리? 이거랑 시간이 겹치면서 결국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204표 찬성 가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2주 동안 보여준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능력하다. 지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초부터 한동훈이 solve the problem,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마이너스 18만 18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사회관계론이나 정치관계론 연구들을 보면 캐스팅 보터들에 대한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한 곳을 가리킵니다. 캐스팅 보터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5대 45의 지지를 각각 보유한 두 세력이 맞붙습니다. 이때 10의 지지를 보유한 제3세력이 있습니다. 45대 45가 붙었을 때 승부는 이 10을 가진 제3세력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제3세력이 캐스팅 보터입니다. 실제 싸움이 시작되면 제3세력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45대 45 양쪽 다 이 제3세력에게 잘 보이려고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요. 이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3세력이 주제 파악을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앞에서 줄을 서니까요. 내 결정에 선거 결과가 갈리니까요. 엄청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가 끝나잖아요. 10의 지지를 가진 제3세력이 아무 힘도 못 발휘합니다. 왜요? 선거가 끝났거든요. 이제 이 제3세력에게 아부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우리가 너희 지지해주면 이 정도는 해주기로 했잖아. 징징거려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45로 승리한 세력이 나눠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아요. 잘 안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3세력 입장에서는 빡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안 나눠주니까요. 나 다음에는 반대쪽에 붙을래? 빽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이 제3세력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힘은 절반 이하로 쭉 빠져버립니다. 왜요? 어차피 저쪽 못 갈 것 아니까요. 이쪽에서 어화둥둥 왕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제3세력이 캐스팅 보터로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건 나는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어 라는 중립성, 간을 잘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간을 보면 볼수록 자기 캐스팅 보터로서의 힘은 계속 약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준하고 안철수입니다. 정몽준은 당시 20 정도의 세력을 가진 꽤 큰 캐스팅 보터였어요. 힘이 막강했죠. 이쪽이 노무현 후보 편을 들면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고, 이회창 편을 들면 싸움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이게 2002년 대선인 거죠? 그렇죠. 네. 정몽준이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민주시민들이 단일화에 승복한 정몽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캐스팅 보터들이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돌아서면 노무현 너 떨어뜨릴 수 있어. 내 파워가 이 정도야. 그런데 그건 환상이에요. 정몽준은 고작 캐스팅 보터였다고요. 집단에는 노무현 후보 떨어뜨리겠다고 선거 하루 전에 연합을 깼는데 결과는 네 주제 파악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죠. 자, 정몽준은 죽어도 노무현 정부와는 뭘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요. 내가 가면 잘해주겠지. 너희 옛날에 나한테 잘 보이려고 설설 기었잖아. 천만에요. 한나라당이 정몽준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 뭐 돼? 이쪽 아니면 이제 갈 데 없잖아. 이 순간 캐스팅 보터로서 받은 영광과 관심은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보를 합니다. 멋있었어요. 민주시민들이 안철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냐고요. 이게 캐스팅 보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게 맥스예요. 이때 사람들이 맛이 가요. 아, 내 한마디에 정권이 바뀔 수 있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해서 진보 진영에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류를 하는 순간 안철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쪽에 왔거든요. 야, 니네들 단일화할 때는 나한테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더니 대접이 왜 이래? 왜 이러긴요? 네가 고작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입니다. 캐스팅 보터는 간을 볼 때 위력적이지 한 편이 되면 그냥 10%짜리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린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옵니다. 또 캐스팅 보터가 됐어요. 간을 보던 안철수가 지난번 대선 때에는 윤석열 이 B 편에 붙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내 캐스팅 보터로서의 위력 앞에 윤석열, 이 B가 절절 매는 겁니다. 또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윤석열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아이고 고마워요. 안철수 후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보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가요. 그 순간부터 엿밥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왜요? 넌 그냥 캐스팅 보터밖에 안 되니까요. 게다가 저 간 보는 짓을 안철수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캐스팅 보터로서 힘도 거의 소멸됐습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1차 탄핵 투표 때에도 소신껏 찬성했잖아요.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김혜지 의원한테는 고맙지만요. 그래서 캐스팅 보터들은 격돌의 순간에 자기한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한마디에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이때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캐스팅 보터들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순간 우쭐거리면서 네 편 들어줄까? 네 편 들어줄까? 이렇게 똥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초부터 자기 입장 분명히 하고 간 볼 시간에 자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예. 한동훈이 이번에 보여준 파워를 보면 딱 탄핵을 좌우할 정도의 숫자, 전형적인 캐스팅 보터였던 겁니다. 가결표가 204표였으니 국민의힘 이탈표가 12표 정도였다는 거죠. 한동훈은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물론 그 12표가 탄핵 국면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온 국민이 한동훈의 선택을 쳐다봅니다. 지가 뭐라도 된 것 같죠?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열흘 사이에 온갖 박쥐짓을 다 합니다. 소통령도 해보려는 헛꿈도 꾸고요. 이때는 좋았겠죠. 하지만 한동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고작 캐스팅 보터니까요. 윤석열 이 B는 그걸 나눠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한동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럴까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탄핵 찬성으로 넘어온 이 순간부터 민주진영에서 보기에 한동훈은 진짜 하찮은 캐스팅 보터인 겁니다. 하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마음의 빚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한동훈에게 최선은 자기가 고작 12석짜리 캐스팅 보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애초부터 탄핵 찬성으로 방향을 잡고 국민들에게 자기를 어필해서 자기의 세력을 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리가리 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예. 이까지는 제 생각이었고요. 예. 저보다 훨씬 정치적 식견이 깊은 사실이잖아요. 진행자님은 한동훈의 행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완배 기자 생각과 똑같습니다. 와, 제가 얼추 맞춘 거네요? 이게 이제 보통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그러죠. 정치적 기회주의. 네. 캐스팅부터 뭐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자기가 이제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김영삼이죠. 예. 1990년 노태우, 김종필하고 손잡고 민주자유당을 만드는 3당 야합을 실행했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김영삼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맞아요. 말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언뜻 보면 진짜 호랑이를 잡은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뭐 이런 실력으로 보자면 김영삼에게는 아예 비교도 되게 어렵죠. 상대가 안 되죠. 예. 저도 YS 높게 안 보지만 한동훈이 비빌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뭐 이미 지금 당대표직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한배 기자 얘기랑 비슷한 건데 자기 발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는 뭔가 잘하고 있고 대중의 주목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 발밑이 무너져서 허공에 뜬 상태가 됩니다. 네, 네. 당연히 추락하게 되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계엄을 반대한 것은 잘한 것이고 네. 탄핵에 찬성한 것도 잘한 것인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질서 있는 태진이 논의하면서 윤석열 편을 들고 또 당을 장악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됐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의 끝입니다. 그럼 김영삼은 아닌 건가요? 김영삼도 길게 보면 똑같은데요. 자신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겠는데 네. 김영삼의 배신으로 이른바 이제 부산 경남의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굳어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마치 원래 자기네 지지 기반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김영삼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김영삼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를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길게 보면 다른 기회주의자랑 마찬가지로 자기 발밑을 무너뜨린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김영삼이 노태우랑 손잡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안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정치적 기회주의의 말로가 뭔지는 좀 분명해집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예.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공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그 하필 우리 회사 민중의 소리가 헌재 근처에 있잖아요. 예. 예, 보통 민주시민분들이 압도적 다수니까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하시고 태극기 부대가 헌재 근처에서 발악 비슷한 걸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바로 앞에서 그 짓을 합니다. 아, 이걸 한동안 봐야 하는데요. 헌재의 판결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갑자기 생각하니까 끔찍한데요. 그렇죠. 아, 진짜 끔찍해요. 바로 우리 회사 앞이잖아요. 네. 예. 이게 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노이로제 지옥이죠, 하루 지옥. 종일 그 말도 안 되는 군가랑 예. 뭐 이렇게 끔찍하고요. 예. 뭐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 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정치재판입니다. 아, 헌법이 정치법이거든요. 네.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 있으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 경우에는 더구나 이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내란이라는 거는 뭐 법을 알건 모르건 뭐 아무 이견이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의 관심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치재판이니까요. 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요. 네. 이건 변호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 직후 열린 총선 결과 아, 예. 노무현 대통령이 속해 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사후에 추인을 한 거죠. 네. 박근혜 경우에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광화문의 촛불 시민들이 만든 것이죠. 네.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하고 달리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적 대중들을 동원해 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네요. 예. 예. 아무튼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돼서 정말 내년 꽃피는 봄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의 학습화된 무기력이라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그만이 실험을 할 때에는 24마리의 강아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A, B, C 3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림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실험입니다. A, B, C 3강아지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둡니다. 예. 그리고 A번 방과 B번 방 강아지에게 450볼트의 전기 충격. 이게 강아지가 죽지는 않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악의 고통을 느낄 한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강도의 충격을 줍니다. 실제 이 실험이 동물보호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습니다. 네. 강아지한테 진짜 이 짓을 했으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A번 방에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전기 충격을 꺼주는 겁니다. 고통을 멈출 방법이 있긴 있어요. B번 방에는 전기 충격을 멈추는 어떤 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C번 방에는 전기 충격 자체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 방 강아지님은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과연 A번 방의 강아지는 저 버튼을 눌러서 고통에서 해방됐을까요? 해방됩니다. 뭘 알고 누른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고통 때문에 버둥거리다 보니 저걸 누른 겁니다. 네. 그럼 고통이 멈춰져요. 그리고 버튼을 뗐더니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버둥거리다 보니 저걸 또 우연이라도 누르게 되겠죠. 그럼 다시 고통이 멈춥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강아지가 깨달아요. 저걸 누르면 고통을 멈출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실험 하루 뒤에 이 실험을 합니다. 대상은 어제 그 강아지 ABC 그대로예요.
이번에는 세 강아지 모두에게 450V의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A번, B번방 강아지는 경험이라도 있죠. C번방 강아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A번방에 있었던 검은 버튼, 고통 멈춤용 스위치가 제거됐습니다. 대신 세 방 모두에 아주 야트막한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강아지가 그 담벼락을 넘으면 전기 충격이 멈춰지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자, 충격을 가했을 때 A번방의 강아지들, 과연 담벼락을 넘어서서 고통을 멈췄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네, 넘습니다. 예. 당연히 A번방 강아지들은 처음에 버튼부터 찾았겠죠. 그런데 버튼이 없어요? 당황했겠죠. 하지만 이때 이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멈출 방법이 반드시 어디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C번방 강아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과연 담벼락을 넘어서서 고통을 멈췄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예, 이 강아지도 넘어갑니다. 이 강아지가 뭘 알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멈췄어요? 다시 모르고 넘어옵니다. 또 고통스러워요? 또 구르다가 넘어갑니다. 고통이 멈춰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깨닫는 겁니다. 저기로 넘어가면 고통을 멈출 수 있어. B번방의 강아지들요. 첫 번째 실험에서 어떤 해답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그 강아지들은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몸을 최대한 펴요. 그러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이 강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예. 역사는 진보를 향해 내딛는 민중들의 발걸음과 그걸 막으려는 지배계급의 폭력의 끝없는 대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선동하려고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B번방의 강아지가 나에게는 이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어디에도 없어 라고 절망하기까지 몇 번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두세 번? 다섯 번? 그럴 리가요. 수천 번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런데도 해법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이 말은 절망이라는 유전자가 절대 우리에게 쉽게 각인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희망은 어떻습니까?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딱 한 번. 저 버튼을 누른 A번방의 강아지는, 고통에서 해방된 경험을 가진 그 강아지는 절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끝없이 해방을 향해서 뭔가를 시도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쟤들이 우리를 절망시키려면 수천 번, 수만 번을 절망시켜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낙관은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백도가 안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귀족들이 노예를 부리잖아요. 예. 노예가 한 명 탈출하면 그걸 기마대 수십 명을 풀어서 반드시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돈만 따지면 노예 한 명 값이 그렇게 안 비싸다고요. 그거 하나 잡겠다고 기마대 수십 명을 동원하는 게 더 비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걔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걔들이 아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탈출에 성공하면 노예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금융서비스 팀장으로 한 2년 일을 했는데요.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네이버에는 NS 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는 주로 게시판 관리하시는 운영자분들이 속했습니다. 네이버 본사가 당시에는 월급도 많고 복지도 아주 좋은 회사였는데 운영자라 불리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대접을 잘 해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착취를 한 거죠.
예, 뭐 이게 사내 하청이죠, 뭐. 그쵸. 뭐 흔한 일입니다. 음. 그게 네이버에서 벌어졌다는 게 진짜 웃긴 일이지만요. 근데 제가 팀장 시절에 부동산 서비스 쪽에 인원이 필요해서 인사팀에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굴 뽑을까 회의를 했는데 대리 한 분이 팀장님, 우리 NS 서비스에서 부동산 사이트 관리하는 모모 씨, 그분 진짜 일 잘해요. 그분 데려오면 어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 좋네요. 그분이 나보다 부동산 사이트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 뽑읍시다. 이래서 인사과에 서류를 냈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뭐 일을 이렇게 해.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메일을 쓰는데 네이버에서 오래 일을 한 과장 한 분이 저를 말려요. 팀장님, 그거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요? 네이버는 어떤 경우에도 NS 서비스 노동자를 본사로 뽑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왜요? 물었더니 단 한 명이라도 NS 서비스 노동자가 본사로 취직을 하면 NS 서비스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본사 노동자가 될 수 있어. 이 희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본사 직원으로 안 뽑는다는 거예요. 진짜 역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역 같은 이야기에 저들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단 한 명, 단 한 번이라도 희망을 저들에게 던져주면 저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천공법사가 아니어서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백도가 안 됩니다. 절망은 수천 번, 수만 번 좌절해야 겨우 각인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 2016년 촛불 때 많이 들었던 민중의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또 예처럼 날 수 없나 외치는 소리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이게 프랑스 혁명 때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혁명 전문가 프랑스 시민들은 백도가 안 됐던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희망의 버튼을 눌러봤거든요. 예. 1789년 대혁명 때 왕의 목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퇴를 못합니다.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이 노래 가사가 말해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절대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버튼을 눌러봤어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총칼이 아니라 미사일을 앞에 들이밀고 꿇어 협박해도 못 물러섭니다. 이미 우리의 유전자에는 그 군합발을 우리 힘으로 이겨냈다는 희망의 유전자가 박힌 겁니다. 예. 14일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민 여러분, 취소한 송년회 꼭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 희망은 힘이 셉니다. 절망보다 훨씬 셉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셉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희망의 버튼을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에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 버튼을 함께 누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물러날 수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사회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운명을 맞이하신 겁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가야 할 길이라면 모두가 함께 더 단단히, 더 즐겁게, 더 졸라게? 이건 아니죠. 네. 아무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 띵동.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잘 읽었다. 어? 내가 봐도 너가 좀 낯선 좀 느낌인데 낯설었어. 이게 연습을 한 네, 번도 안 하고 잘 지금 읽었다. 읽었는데, 처음에 네가 지난주에 윤석열 한동훈이 조금만 삑살이 나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거. 역시 낙종 이정무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맞추셨어요. 하려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무리 자랑하는 것 같아서 뺐어.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뺐어. 야, 그 우원식 의장이 술 한잔 하라고 했다 송년회. 어디로 올래? 우리 집 근처로 올래?